웅장한 스케일, 넘치는 몰입감, 소년 주체가 명나라를 이끄는 황제가 되기까지 카리스마 넘치는 영락제의 이야기가 담긴 사나월명, 여러분은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잠깐! 왠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들어본 듯 아닌 듯 인물들이 헷갈리신다고요? 이거 보면 하게 됩니다. 마침내 사나월명 볼 결심. 아무래도 무협극, 선협극과 달리 전통 역사극은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좀 진입 장벽이 느껴진다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희명 역사 강사님과 오늘 중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도 그렇고 중국 역사 드라마도 그렇고 역사적 배경을 알면 드라마를 좀 더 즐길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역사 인물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떠했는지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알게 되면 2배, 3배 더 즐겁게 역사 드라마를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역사적 이야기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월명, 이 드라마 이름에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나라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드라마인데 명나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네, 드라마 홍무대한, 주원장과 유백원 이런 드라마의 중심 인물이기도 한 주원장인데요. 주원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주원장이라는 인물은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그런 유명한 인물인데요. 네. 중국의 명나라를 건국한 명나라의 태조이기도 하고 홍무라는 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홍무제라고도 불리우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비범하고 특별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주원장은 원나라 말기에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불우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염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니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주원장이 승려가 된 것도 이 끼니를 잇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원나라 말기에 홍건적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주원장이 이 홍건적의 난에 들어가게 돼요. 곽자흥이라는 사람 밑에서 활약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홍건적 속에서 리더격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이끌고 영역을 확장해서 명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명나라 태조 홍무제 그가 되겠습니다. 와, 정말 그 드라마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뒤에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정말. 네. 특히 이제 드라마 사나월명에서는 황제로서의 주원장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또 아버지로서의 주원장의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네. 황제로서 주원장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건국 초기이기 때문에 황제권을 강력히 세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정치적으로 많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몽골족들의 자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북쪽으로 계속 몰아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면서 영토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황제의 모습 외에 또 아버지로서는 아들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대견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이런 모습은 보통의 아버지들과 크게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죠. 아버지 주원장의 속을 썩이기도 했지만 또 든든한 힘이 되기도 했던 자녀가 있었죠. 주원장의 아들이자 또 드라마 사나월명의 주인공이죠. 훗날 명나라의 제3대 황제 영락제가 되는 주체입니다. 주원장의 4번째 아들이었어요. 소년 시절부터 무공에 관심이 많았어요. 무술에 관심이 많아서 또 성격도 굉장히 호방한 그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성장하면서 아버지 주원장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명나라의 기틀을 강력하게 다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주체도 정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 인물이 야심이 컸어요.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야심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나와요. 네. 막북이라고 해서 이 북쪽 지역을 정벌합니다. 이 몽골족을 몰아내는 그러한 그 원정을 하게 되는데 주체가 본인이 직접 나가겠다고 강력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看来陛下是要惩罚漠北了。这是老四给朕的奏表。他跟朕说，他愿效开平王故事，为王前驱。他这是想告诉父皇，他也会和衷共济，只要父皇派他上阵就好。总算是长大了。
그런데 주체는요 또 4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넷째인데 넷째가 어떻게 제3대 황제 영락제가 될 수 있었는지 또 그 과정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장남이 주표였고요. 당연히 주표가 황태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표는 황제가 되기 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 주원장이요, 홍무제가 장남이 죽고 나서 장남의 장남인 주윤문이라는 인물을 황제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아하. 이때부터 주원장의 다른 아들들이 불만을 품게 돼요. 특히 야심 많은 주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졌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조카가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황제가. 네. 결국에 이 주윤문이 황제가 됐으니 그가 명나라 2대 황제 건문제입니다. 그런데 건문제는요, 황제가 되고 나서도 굉장히 불안해해요. 숙부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특히 야심 많은 주체, 그 숙부가 굉장히 불안했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견제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다 이 숙부들을 숙청하기에 이릅니다. 어허. 주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예.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 사건을 정난의 변이라고 하는데 당시 명나라 수도는 난징이었어요. 남경. 거기에 쳐들어옵니다. 건문제를 몰아내고 황제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결국 이 주체가 황제 자리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 영락제인데요. 분명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인물 때에 명나라가 또 발전해요. 주체가 정치를 잘했습니다.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막북 원정을 통해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수도가 난징이었습니다. 남경이었는데 북경, 베이징으로 옮기면서 지금도 남아있는 그 자금성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야. 이 자금성을 만든 인물이 바로 영락제고요. 명나라의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인물들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니까요. 드라마 정주행 얼른 해야겠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드라마 사나월명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었으니 소년 주체에서부터 황위에 오른 영락제까지 매우 생동감 있게 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역과 성인 역할의 배우 2명이 캐스팅되었다는 사실. 짓궂으면서도 야망이 있는 소년 주체 역할은 배우 성희가 맡았습니다. 이 성희 배우는요, 굉장히 긴 무명 시절을 겪었지만 실력, 노력, 모든 것을 갖춘 천재 배우라고 불리고요. 또 한국에서도 팬이 굉장히 많죠. 드라마 주선청운지, 유리미인쌀 등의 작품으로 아주 큰 사랑을 받은 배우인데요. 사나월명을 준비하면서 이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조사하고 선배들에게 정말 많이 물어보면서 공부했대요. 그 덕분에 성희가 아닌 소년 주체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야말로 갓벽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주체는 중국의 대표 배우죠. 풍소봉이 맡았어요. 조정의 권력 다툼 그리고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주체를 연기했는데요. 풍소봉은 드라마 궁쇠시목, 녹비홍수로 연기력이면 연기력, 화제성이면 화제성 모두 인정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 작품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죠. 주체는 치열한 황위 계승 다툼 끝에 마침내 황제가 되는데요. 이 주체가 명나라의 황금기, 영락성세를 이끈 영락대제가 되는 모습을 이 풍소봉만의 해석과 매력으로 연기하면서 시청자들을 확 빠져들게 만듭니다. 명나라 격동의 역사,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중국 팬들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배우 조합까지. 사나월명 어떠셨나요, 여러분? 중드그아를 통해서 중국 드라마 속 역사 이야기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에 대한 사소한 궁금증부터 드라마 배경 지식까지 중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중드그알과 함께하세요.